이제 공유를 누를게요. 음, 이 화면이. 아, 이제 뭐 어떻게 보이나요? 그 여기 내가 그 뭐야 이 메모장 보이죠? 네, 잘 보입니다. 음, 기사는 스트레이트 기사하고 기획 기사 이제 그 전에 르포 기사 같은 거 이제 쭉 내가 안내하기 전에 기사의 가장 기본, 기사의 가장 기본이 뭐냐? 그 관찰자인 그 기자가 어, 현장을 목격하고 그리고 어, 이제 그걸 캡처한다, 캡처, 네, 취재하고 이거를 독자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전달. 독자에게 이제 전달해 주는 건데 그 전달 방식에서 그 있는 그대로를 보도하는 걸 사실보도라고 그래요. 사실보도. 근데 이제 그 눈에 보이는 어, 이면에 있는 어떤 복선이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파헤치는 걸 진실보도라고 하는데 일단 가장 그 기본 자세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기자가 될 때는 기사 작성법은 저기 뭐야 이 논문이나 학술지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모든 기사는 간결체해야 돼. 왜냐하면 누가 봐도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문장은 단문, 중문, 복문이 있는데 그 이제 복문부터는 이제 접속사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문 같은 경우는 주부술부 그리고 이제 이 복문 같은 경우는 주부술부 또 주부술부 사이에 또 접속사 뭐 이런 식으로 이어져 가는 건데 이 기사체는 무조건 단문이어야 돼요. 단문. 그게 뭐냐면 이 한정된 지면에서 어, 모든 내용을 다 담아줘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이런 기본적인 걸 갖고 쓰는 게 스트레이트 기사라고 그래요. 스트레이트 기사. 오늘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 이거부터 할게요. 근데 스트레이트 기사는 우리말로는 육하원칙이 떨어져야 돼. 원칙. 그, 이 논설 같은 경우는 기승전결. 어? 이제 이것이 논리가 성립이 돼야 되죠. 어? 근데 이제 스트레이트 기사에서는 육하원칙이야. 영문으로는 5W, 5W, 1H, 1H. 이건데, 육하원칙은 뭐냐면, 언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했냐. 여기에 딱 떨어져야 돼. 응? 그러니까, 이 스트레이트 기사는, 그, 수습 기자 때 이거를 무진장 연습을 해야 돼요. 그냥 어떤 복잡한 기사를 쓰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5W1H는 뭐냐면은, 그, 언제, when, 어디서, where, who, 누가. 네, 대문자 쓰니까 이게. 그 다음에 무엇을, what, what. 그리고 왜, why, 어떻게, how. 그 5W1H라고 그래요, 이거를. 이게 딱 떨어져야 돼. 그러면은
이거를 그 하나의 어, 기사 스트리트 기사 아주 그냥 행사 그대로를 보도한 거를 한번 내가 한번 보여줄게요. 예를 들어서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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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금 이게 디자인 개판이 돼 버렸는데 아이고 씨 지금 왜 이렇게 아유 이거 뭐 어떻게 초등학생들도 이렇게 보다 안 할 텐데 이제 여기서 이제 어, 내 기사 중에 한번 봅시다. 이, 음, 여기 이제 여기 그 한 행사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큰 제목은 그 기사의 주제잖아요. 그 부제목은 그 행사명 이렇게 될 때 이게 전형적인 스트레치 기사예요. 그러니까 누가 대한예술 장르의 합동 측 서울 서북 지역 남전도의 연합회 하고 이게 이러면은 회장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회장을 단히 밝게 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후 누가 지난 3일 그 웬 이거죠. 그러니까 2024년도 2024년도 8월 3일. 그러니까 이렇게 안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월까지 기사를 썼는데 요즘에는 하도 인터넷 시대라 막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서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웬 그다음에 웨어 어디서 구리 기린교에서 응? 그리고 이제 여기는 담임 목사 이름을 넣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냐 할 때 어떤 인간들은 무엇을 할 때 요 앞에다가 그 행사명을 쓰는 경우가 있어. 그건 주어가 아니야. 목적어지. 뭐를 했다. 그럼 대상인 목적어인데 뭐 주어다 갖다 놓은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정기중의를 갖고 그죠? 그러니까 갖고 그다음에 어떻게 했냐? 실용적 장르를 회장으로 조성란 장로를 수석부회장으로 선출했다. 응. 이게 또 이제 선출했고 지명도 총무도 지명도 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왜 했느냐 봐 이런 것까지 쭉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딱 떨어지잖아 기사가. 이거는 나는 30년 이상이 이제 훈련된 사람에서 이런 게 가볍지만은 먼저 무조건 이 연습을 하는 거. 무조건. 그 스트레이트 기사. 그러니까 어디 행사에 출동했다 그러면 어느 단체가 가로 열고 대표. 그다음에 시간 그 근데 앞으로 있을 행사의 기사는 시간까지 써주면 좋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는 5월 1일 오후 2시에 이러면 미리 올 기사는 사람들이 2시 하는구나 이걸 기대를 한다고. 그런데 역으로 지난 기사는 시간까지 쓸 필요가 없어요. 응? 어떤 그 혼자 잘한 기자는 데스크 밑에서 잘하지 못한 사람은 이런 게 어떻게 쓰냐면 지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아니 지난 걸 못하는 시간까지 얘기해. 지난 거는 사람도 관심도 없어요. 응? 근데 앞으로 올 행사 같은 경우는 주소까지도 써줄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찾아가야 되니까. 앞으로 어떤 행사할 때. 근데 지난 기사는 장소를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그냥 간단하게 서울시청에서, 응. 아니면 뭐, 세종문화회관에서 이러고 끝나면 돼. 뭐, 드림교회에서 이렇게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 기사하고 지난 기사의 차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목을 달 때, 스트레이트 기사의 제목을 달 때는 이거를 3T라고 하는데, 3T, 예, 3T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제목이 좋아야 돼, 제목이.
타이틀, 타이틀. 그리고, 뭐를 초점으로 쓰느냐. 그래서 타깃, 타, 깃, 타깃. 그 다음에, 어, 시기가, 예를 들어 어제 행사했는데 다음 주에 쓰면 안 되죠. 그러면 그게 신문이 아니라 구문이 돼버리지. 그러니까 타임. 그리고 이제, 이란 전쟁이 한참인데, 이란 전쟁 시기가 지나고 나서 내년도에 써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거를 추기경 한 분이 멋있는 얘기하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거부운동을 해야 그게 진짜지. 지금 그 독립된 요즘에 뭐야, 신사참배 거부운동 그런 거 웃기잖아. 그러니까 그 시기겠다, 타임.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가 제목의 원칙이고, 그리고 제목을 달 때는 대부분 보면은 이게 지금 교과서 요즘에는 너나 할 것 없이 기자 연습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막 죄다 막 기자를 한다 해갖고 제목이 엉망진창이에요. 근데 이 제목을 달 때 그 4444 원칙. 응? 아까 잠깐 내가 여기서 이 이제 내가 제목 잠깐 하나 보여줄게요. 큰 제목부터 봅시다. 큰 제목은 그 기사 내용에 가장 중심된 그 소스 정보죠. 그 정보를 보면은 자 이제 이 제목을 딴거 봐봐요. 이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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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이제 이게 한두 글자씩은 약간 그 조사하고 이런 조사 같은 게 붙어가지고 이제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리고 제목에서는 가급적인 조사를 막 생략해버려요. 가급적인 조사를 막 생략해버리려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조사 없이, 이런 거지, 이런 거. 내가 이제 이거 내가 쓴 건데 123년 만에 첫 총신대 신학과 총동문회 결성. 여기에 조사가 거의 없잖아요. 딱 이거 몇 년 만에라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인 조사를 안 쓰는 게 좋다. 그것이고, 그래서 큰 제목, 큰 제목은, 큰 제목은 중심된 내용. 이게 뭐 중심 내용. 그리고, 어, 꼭 독자들에게 전달을 해야 될 내용. 그러니까 이, 라이터가 리더한테 이제 꼭 전달해야 될 내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다는 말이에요. 그 무너졌다는 사건이 중요하지. 소방관이 고급 미용실에서 머리를 새로 했다. 이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자들이 아주 골 때리는 게 뭐냐면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일회담을 하는데 거기서 오므라이스를 먹었다. 뭐가 중요해? 짜장 먹든 오므라이스를 먹든 뭐 근데 뭐 오므라이스를 가지고 한 반나절 보대. 응? 그다 그런 거가 기가 막히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 어떤 그 사건을 바라보는 어떤 역사적 안목이라든가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인문학적 소양이 떨어지니까 문해력도 떨어지고 다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암기해서 뭐 이렇게 점수를 많이 받았을지 몰라도 이거 전체적인 전인적인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기자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얼마나 이건 전문직이니까. 응? 목 나는 특히 목회도 그래 목회도. 내가 요즘 출애굽기 레위기를 이제 강의를 하는데 제사장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성막의 복잡한 그 건축 구조부터 해서 다 일일이 그리고 그 5대 제사를 막 하면서 이게 아주 전문가가 만들어지기까지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요즘에 뭐 그 땡땡 목사가 6개월 만에 목사 만든 신학교 하나 만들었다며. 어, 정광훈. 그 참나 이잖아. 그 어떻게든 그러니까 이게 기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기자들도.
그러니까 월급 많이 받고 그냥 월급 받고 사는 거야. 누가 돈 주면은 이번 대장동 보니까 다 이 기자 출신 중심이 됐잖아요. 응? 인맥 얼마 좋겠어. 근데 아무튼 그래서 큰 점 중심 내용인데 이제 자꾸 옆길 가서 이 원칙이 뭐냐? 큰 점을 볼 때는 4, 4, 4, 4. 이거는 마치 나치 시대 때 히틀러가 괴벨스라는 사람 통해서 프로파간다를 막 하게 하잖아요. 이거를 이 독재 정권이 사람들의 시선을 한데 모으는데 심리학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이 4444 한번 여러분 기억나게 한번 해줄까요? 뭐냐면 어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자나깨나 불조심. 응? 근데 이제 이게 진면신문일 경우는 확 줄여야 되니까 두 글자 정도 더 줄이거든요. 그 보통 한 14자까지, 14자까지 줄이기도 해요. 그 4444보다 이제 14자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그 발음 밑에 중간 제목 있죠. 중간 제목. 그 작은 제목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줄로 들어간 거 미다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제목 같은 경우는 그 가급적인 행사명이라든가 그 어떤 뭐 이렇게 뭐 맥주기 뭐 이런 거 그 중요한 게 그런 거죠. 이거는 좀 길어도 돼.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이 딱 볼 때 들어온 시선. 그러니까 독재 정권 때 박정희 때 기가 막히게 맞았죠. 어? 그 어, 때려잡자 공산당 찌르자 공산당. 미친 개는 몽둥이로. 그 기억나? 아니 때려잡자 공산당, 무찌르자 공산당. 우리 이정진 기자도 내 세대네. 어? 어, 우리 딸나이면서 어떻게 우리 세대의 그 정보를 알고 있어. 어디서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제목 따는 거 훈련, 그리고 이제 이 육하원 측에 딱 떨어지게 기사 쓰는 연습, 그리고 무조건 간결체, 그리고 축약형. 아, 이거 하나 빠졌다. 무조건 축약기다. 그러니까 논문에서는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예? 이거는 기사체에서는 됐다야, 됐다. 어. 그 논문체에서는 하였다잖아요. 근데 기사체는 했다야, 했다.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 주었다. 이거를 어디면 뒀다. 그 하다못해 이제 도리어를요. 이것도 한 글자 줄인다고 대례라고 써버린다고. 대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축약형이에요, 축약형. 무조건. 그래서 짧은 내용으로 많은 정보를 독자한테 주고 제일 훌륭한 기사는 뭐냐? 그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엄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신문 좀 보세요. 라고 전달한 게 최고의 어, 기사예요. 누가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우리 뭐냐? 관찰을 해야 돼.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기자 중에 지가 가서 정치를 해. 특히 교계 기자 중에 막 대접도 해주고 막 누가 후원도 해주고 그러니까 지가 뭐가 된 줄 알고 그단 정치를 해버려. 총회장 코치하고, 응? 그리고 뭐야, 이게 정치부 기자들 같은 경우는 지가 마치 그냥 거의 국회의원이야. 어? 지가. 그러면 안 돼. 우리는 관찰자야. 그리고 어떤 정견을 거기다 집어넣으면 안 돼. 왜냐하면 독자 판단해야 돼. A와 B가 있으면 A와 B를 다 설명해주고 독자가 판단하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기사예요. 음. 그래서 이제 어, 그 객관적 시각, 관찰자. 이거 연습이 굉장히 많이 돼야 돼. 그 감정이 실리면 안 되고. 그리고 존댓말하면 안 돼. 존댓말 금지. 이것도 써야 돼. 존댓말 금지. 어, 이게 여기에 사이시옷을 넣어야겠네. 그죠? 왜냐면 존댓말이지. 왜냐면 이 사이시옷이란 것은 사이시옷은 명사와 명사일 때 명사 사이 명사와 명사 플러스라고 표현했다. 명사 플러스 때 요때 이 사이라는 거예요. 사이시옷. 여기다니까 존댓말 금지. 존댓말 금지. 왜 존댓말을 금지하냐? 그 존댓말은
그러니까 독자가 어, 그 기사 내의 주체자보다 고령일 수가 있단 말이야. 그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컨대 이정진 기자가 이정진 아버지한테 어, 아, 이정진 아버지가 이정진한테 이정진님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독자가 기사 내의 취재자 혹은 주체자 혹은 취재원보다 고령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반말, 무조건 반말. 응? 좀 법을 쓰라는 거군요, 예, 결국은. 그러니까 기사체에서 어떤 인간은 지가 잘 아는 어르신들 기사를 써왔는데, 어, 예를 들자면, 어, 뭐, 최석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식으로 써왔어요. 그막 빨간 부패는 막 그냥 사정없이 그리는 거죠. 피바다를 만드는 거죠. 어떨 때는 찢어버리지. 그 찢어버리. 무조건 반말. 기사처럼 무조건 반말. 응? 지 아버지 기사라도 그 예를 들어 우리 아버지다 그러면 양용주 목사가 이렇게 쓴 거예요. 어. 내 개인이 깨서지 딴 사람이 우리 아버지보다 더 고령인 사람이 독자일 수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독자를 반말. 왕으로 생각하면 앞좋은 법으로 쓰는 게 맞죠. 예, 독자가 왕이니까 예, 예. 왕 앞에서는 자기 아버지를 높일 수 없잖아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앞좋은 법을 써야죠. 내 기사의 전개 말고 이 취지원이 얘기했을 때는 이 말을 냈을 때 쌍따옴표, 개념은 꽃따옴표, 개념은 그리고 이제 여기 이게 뭐 메모장에 표시할 수가 없네. 책 같은 경우는 이게 꺾기 아주 이렇게. 예. 책 같은 경우, 논문 같은 경우, 이러는 거죠. 오늘 한 여기까지만 합시다. 왜냐면 길게 얘기다 하면 소화가 안 돼. 그러니까 요 정도 하고, 이제, 이거 어떻게 그지? 공중지. 예. 자, 혹시 그 꺾기라는 게요. 예. 잠시만요. 아, 이거, 야, 잠시만요. 어, 이걸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